우리가 했던 게 중3 때 2차 함수라는 걸 했다고. 2차 함수. 근데 이거 우리가 중3 때만 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고등학교 때도 했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중3 때 했던 2차 함수 내용이 지금 이제 개정된 거에는 여러분들 이제 후배들 있지. 그 중3 때 그걸 다 배우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로 넘어오거든요. 조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중학교 때도 배웠던 2차 함수를 그대로 어디에서도 고1 수학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수학 상인 거죠. 예. 근데 정식 교과목은 수학이라는 교과니까요. 여기서도 2차 함수라는 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으로 가는 거는 y는 x제곱 이런 거예요. x제곱. 가장 기본형인 거예요. 점을 몇 개 찍는 거죠. 0,0. 1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얼마? 4. 3, 4. 뭐 이런 식으로. 네. 4.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넣어줘도 얼마? 4.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직선으로 연결하지 말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봐라. 이런 모양으로 연결한다.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 2차 함수. 처음에 이런 작업들을 점을 많이 찍어보는 거야. 여기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지. 무수히 많은 점들이. 그런 점들이. 직선의 형태가 아니다 이거야. 2차식이야. 2차식.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직선은 뭐 이렇게 가는 거지만 얘는 픽 하고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 뭐 x제곱이라는 함수도 뭐 해보는 거고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도 이런 것도 해보지만 이제 우리가 ax제곱이라는 이런 2차 함수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야. 이런 게 원점으로 가는 이런 2차 함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2차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평행이동 시켜버린다고.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예를 들어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y는 a의 x-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었다고. 그리고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라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x-p만큼이야. p만큼. 플러스 q만큼. x축 이동, y축 이동.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y는 뭐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예를 들어서 1만큼 y축으로 뭐 3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y는 2의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뭐 4만큼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얘는 y는 2의 x 마이너스 1만큼 그럼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4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중3 때 들었던 얘기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왜 플러스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상에서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이 뜻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지 그거를 보실 수가 있다고요. 수학상에서의 평행 이동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사실 우리가 이제 얘를 쭉 전개해버린다면 이런 형태로 봐버리는 거죠. bx 플러스 c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 이런 형태의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지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함수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제곱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2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2x제곱 마이너스 4x. 아, 여기에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근데 제곱꼴이 되게끔 해줄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보라고.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1 해주면 요 식과 똑같은 식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요 식과. 정리해보세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2에서 1 빼면 플러스 1. 아, 그리고 나면 함수 이해가 빠르다고. 왜?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2x제곱의 그래프가 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해. 그 다음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내려. 그래서 요런 그래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연습이 되게끔 좀 빨라졌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게 빠르려면 여러분들이 했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네, 공식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집합과 명제, 집합하기 전에 우리 친절한 하영 선생님이 이런 것도 다 설명했었죠.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 다 설명했을 거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함수에 필요합니다. 함수에도 필요합니다. 집합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게. 함수에서도 다 필요하다. 함수에서.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2차 함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따지는 게 이제 이걸 버무리는 거야. 2차와 1차를 버무려 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버무린다는 얘기가 뭔데요?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직선이 있을 거잖아.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한다라고 얘기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는 경우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라고 생각하고 직선을 gx라고 해봐. gx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fx와 gx라는 이 두 함수를 같다라고 놓으라고. 같다라고 놓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방정식이 되는 거야. 방정식. 그럼 방정식이라는 걸 만나면 우리는 늘 관심 있는 게 뭐야? 해지. 해. 솔루션. 선 아니야. 예.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의 교점에 x좌표라는 것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사실 함수의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잘 보시면 방정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배우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방정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한다고. 연립방정식? 그 의미가 바로 이거야. 함수에 대한 이해로 돌려버릴 수가 있는 거라고. 함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 2개 점. 근데 이 방정식을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돼버린다고. 그래,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니까 여기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없어. 그럼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이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 한 실근을 가졌다. 얘는 실근이 없다. 허근을 가진 케이스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사실 이 2차 함수 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2차 함수. 근데 방정식 배우기 전에 또 뭘 배우냐면 2차 식이라는 걸 배운 거라고.
2차식. 근데 그 2차식을 배우면서 튀어나왔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이라고요.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거지. 그런 것들이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방정식에도 함수에도 활용되고 있었던 거라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함수 저는 선생님 저는 함수만 하면 되는 건데 함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 함수로 가기까지 방정식을 이해해야 되고 식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런 단계가 어디 하나가 딱 블랭크가 생겨버리면 여기에 도달하기가 힘들어 버린 거라고요. 여기까지 온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이제 함수로 돌려버리면 2차 함수가 있었던 거야. bx 플러스 c. 또 뭐가 있냐. y는 0이라는 이거 직선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더 엄밀히 얘기하면 x축이라는 직선이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인데 x축이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x축과 이게 x축이 있어. 직선이야. 2차 함수가 있어. 교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교점의 x좌표,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였던 거라고. 그 방정식의 해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고. 이게 방정식으로만 끝나요? 나중에 뭘로 가도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도 가는 거잖아. 전부 이 부등식도 잘 보면 결국 뭐 가지고 이해해? 2차 함수로서 이해를 하는 거지. 함수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도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2차 함수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여기 수학의 왕도에 있는 문제로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공부를 좀 하셔요. 여기 기본으로 풀고 선생님들한테 문제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문제도 풀고 심화된 문제, 심화 문제들 풀면서 요 2차 함수에 대한 이해를 정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수학의 힘이 되고 이거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수학의 왕도는 이거였구나라는 걸 간파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2차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